네,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로 배우는 ITQ XS 23년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22년도 9월 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XS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 거니까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난이도로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XS 자체가 고급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이 액세스 작업에 대한 순서를 좀 맞춰주시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이렇게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고 진행을 해 주시는 거니까 꼭 잘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액세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딱 틀어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 이제 액세스라고 써져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엑셀 파일 있죠. 저 친구는 이제 불러오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진행을 여기 파일로 담아 놨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강에서 문제 1, 2, 3만 다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를 한번 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 전에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오른쪽에는 1번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일단은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테이블 1의 이름은 상과 관리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과 관리는 테이블 1을 불러올 때에 대해서 이제 그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이제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나올 거고 2번부터 만든 걸로 이제 따라서 쭉쭉쭉 갈 겁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좀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 3강까지도 그렇게 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액세스를 틀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바로 나오는 게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Set Export Database를 눌러서 이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랑 성명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잠깐이라도 이렇게 홍길동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1이 하나 생기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테이블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열려 있으니까 안 되죠. 네, 삭제가 돼요. 이거 이 형식으로 가서 이제 불러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이블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오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개체 그 데이터 액세스에 4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냐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입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테이블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어로는 테이블 이렇게 쓰는 거 맞겠고요. 한국어로 같은 거는 이제 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제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처럼 크로스 탭이 아니라 보통 열만 존재하는 하나의 표를 의미를 하는 걸 말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릴레이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안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 필드라고 있습니다. 필드는 이제 테이블의 제목행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보통 예를 들어서 표라고 따지면은 이렇게 표가 있었을 때 좀 너무 그림을 이상하게 되지만 보통 여기가 제목행이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죠. 레코드는 이제 필드 행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부분에 관련된 행을 전부 다 레코드라고 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 1번에 관련되어 있는 것 설명을 제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문제 1은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 이제 테이블 작성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시냐? 외부 데이터 가져오면은 여기 엑셀에 가져오기 쪽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찾아보기 위해 거 누르시면은 저희 그 바탕화면 경로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경로, 저장해 놓은 그 경로로 따라가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가져와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열기 누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은 첫 행에 열머리끔 있으면 여기에 써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그런 말은 좀 안 써져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절대 써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가져와야 돼요. 다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안 할 거니까 다음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다음 누를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없음으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올 때 비유형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상과 관리라고 가져오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과 관리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침의 버튼 누릅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개체창에 상과 관리라고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지금부터 다루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가져오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져와서 테이블 작성한 다음에 다음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수리 항목의 목록 값은 기타만 허용한 콤보 상자에 이렇게 뭐 나오는 거 있거든요.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디자인 보기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씩 꾸미는 이런 화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겠죠. 보통은 여기 보시면은 필드 크기부터 형식, 입력 마스크, 캡션, 기본값, 유효성 검사, 규칙, 텍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이제 필드 하나에 관련해서 속성을 다 점칠 수 있는 속성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조회 쪽 가시면은 보통 다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로 다른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셔서 하실 거는 딱 데이터베이스 수험번호랑 성명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원래 있었던 테이블은 지워버리고 외부 데이터 들어가서 테이블 가져와서 작성해놓고 그리고 머리글 있음으로 하고 기본 키 없음으로 설정한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1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적용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을 할 거예요. 보통은 상가번호 짧은 텍스트 5 기본키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상가번호는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짧은 텍스트는 돼 있죠. 옆에 데이터 형식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상가번호라는 필드에는 글자만 넣을 수 있다. 날짜만 시간만 넣을 수 있고 관리비나 전월 미납액은 숫자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키는 왼쪽 위에 기본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키가 생기는데 보통은 기본키 같은 경우는 알려드려야죠. 기본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에 중복이 되지 않고 유일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한 명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가번호를 기본키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는 짧은 텍스트가 나와 있고요. 보통 10이라고 써져 있는 건 여기 지금 대표가 보시면은 필드 크기가 255예요. 너무 기니까 이걸 10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검 요청일은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형식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날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날짜가 이런 형식을 말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없죠. 이건 이따가 할게요. 그럼 관리비는 숫자로 되어 있고 정수 롱 표준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정수 롱으로 가시고요. 형식은 일반 숫자가 아니라 표준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어떤 한 필드에 대한 속성값을 계속 주는 겁니다. 전월 미남액 같은 경우에는 정수롱이 표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실수가 아니라 정수롱, 일반 숫자가 아니라 표준으로. 액세스가 좀 친절한 이유는 보통 내가 무언가 할 때 이렇게 누르면은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시로서 제가 보고서는 또 이제 점쳐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리 항목은 목록값만 허용하는 콤보 상자 이용하는 직접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수리 항목은 점검 요청일과 관리비 사이에 있거든요. 밑에 걸 눌러주고 행사비를 누르게 되면 위에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수리 항목을 쓰고요. 엔터를 쳤을 때 짧은 텍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필드의 크기는 4라고 할 거예요. 그쵸? 크기는 4라고 되어 있고 콤보 상자는 어디서 가시냐면 조회 쪽에 보시면 콤보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콤보 상자는 이렇게 수리 항목으로 돼서 전기, 건축, 상하수도, 기타 이렇게만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 원본 쪽에다가 쓰시면 좋은데 원본 유형도 값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다가 쓸 때 전기, 건축, 상하수도, 기타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엔터 치면 세미콜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각 항목의 값을 세미콜론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면 왼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얘 버튼 누르세요. 괜찮고요. 이걸 다시 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또 콤보 상자라는 뜻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맞으니까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잘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수름 표준 다 돼 있고, 자, 4의 콤보 상자 해놨죠. 그 다음에 대표는 짧은 텍스트, 점검 요청일 여기 있죠. 날짜 및 시간은 간단한 날짜, 대표는 짧은 텍스트에 5, 대표가 얘죠. 10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에 5까지, 필드 객이 5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1번은 조건 첫 번째 거는 다 한 거고, 100점을 얻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요 친구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테이블 하나 더 만들죠. 테이블 하나 보수 업체 정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기를 할 때는 보통 만들기 쪽 가면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테이블 이름을 저장부터 할게요. 보수 업체 정보. 그럼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됩니다. 상가 번호, 업체명 이런 식으로. 상가 번호, 짧은 텍스트죠. 1년 번호가 아니라 짧은 텍스트로 해놨고, 기본 키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눌러서 풀게요. 이따가 할 거고, 업체명, 담당자,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상가 번호는 짧은 텍스트의 크기가 5였습니다. 5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체명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10으로 바꿔주고, 연락처는 보통 짧은 텍스트가 나와 있고 13이에요. 연락처는 13인데 이 친구는 유효성 검사를 해서 연락처는 010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010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때 보통 쓰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그 일부를 포함할 때 쓰는 게 이제 like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와일드카드는 특정 기호를 통해서 검색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보통 와일드카드에 대표적으로 별표랑 물음표랑 이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례대로 전체를 의미하고 개당 한 글자를 의미하고 제외를 의미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울 때 연락처가 010으로 시작하게끔 검사 규칙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오른쪽에도 써져 있겠지만 제가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010을 포함해야 되니까는 일단 like는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운표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010 다시 이 짝대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됩니다. 010으로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10으로 시작할 수 있겠고 뒤에 별표를 붙였으니까 아무런 숫자들이랑 문자 같은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점칠 수가 있는 거겠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소는 짧은 텍스트에 15입니다. 자, 주소는 짧은 텍스트에 15로 가도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고 열기를 눌렀을 때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직접 작성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걸리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 상가 번호부터 업체명, 담당자를 다 쳐야 되는데 제가 보통 이걸 다 치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좀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212 A2212 엔터를 치면 업체명 넘어가거든요. 세한 건축시설 엔터, 담당자가 김진호, 연락처가 쓰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강북구 이런 식으로 치고 엔터를 또 쳐서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쳐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열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멀어지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만드는 시간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100점이 요소에 좀 가미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쭉 이거 치는 것까지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시간을 두시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맞게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0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겠고요. 제가 3강에서도 굉장히 천천히 말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듣고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을 한번 가볼 건데 테이블 1 상가 관리를 이용할 거예요. 일단은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죠. 쿼리를 완성하러 나와 있어요. 보통 쿼리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출력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쿼리 이름하고 뭐 이렇게 보유 형태는 요걸로 이용해라.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가시면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면 상과 관리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죠. 추가 누르고 닫아 주십니다. 조금 내릴게요. 너무 내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넓혀서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상가 번호, 여기 보시면 테이블 상가 관리 이용할 거니까 상가 번호 대표 계속 가는 거예요. 상가 번호 대표, 보유 형태. 보유 형태는 없잖아요. 그럼 보유 형태는 저희가 필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넣을게요. 상가 번호 대표 드래그 해주시면 들어가요. 그리고 보유 형태는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 형태로 나오게끔. 정관 요청일 여기 있죠? 드래그 해주시고, 수리 항목 여기 있죠? 드래그 해주시고, 입주 연도 여기 입주 연도는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관리비 전월 미납액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당월 관리비거든요. 당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없죠. 당월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 또 당월 관리비 나와 있죠. 그럼 당월 관리비 또 쳐주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필드는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유 형태나 입주연도나 여기 있는 아까 전에 당월 관리비 같은 친구들은 전부 다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저장을 먼저 해주는 게 좋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고 상과 관리 현황 이렇게 먼저 미리미리 쿼리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상가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매입, 2면 전세, 3이면 월세 이런 걸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추주나 이런 걸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글자면은 라이트를 써서 해야 되고 1이니까 한 글자만 말하는 거겠죠. 상가 번호를 이제 필드명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보통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내 눈에 보이게끔 이거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자, 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건 보유 형태이지만 내가 이제 콜론을 쓰게 되고 뒤에다가 내가 계산을 하면서도 이제 필드명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를 먼저 쓰게 되면은 이 라이트 안에 내가 상가 번호를 통해서 콤마 1을 하면 오른쪽부터 한 글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추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추주를 써주시고 가로를 또 열고 여기서부터 1이면 뭐 매입 이렇게 가는 거죠. 2면 전세 이렇게 하는 거고 3이면 월세 이렇게 가고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그러면 어느 정도 지네들끼리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넓혀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딱 눈에 딱 있게끔 보고 싶으니까요. 되셨죠? 두 번째는 상가 번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2000을 더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입주 연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2000 더하기 한 다음에 이제 상가 번호에서 세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입주 연도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입주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는 입주 연도가 보이게끔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00 더하기 그 다음에 미드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것만 쏙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면은 세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가 번호를 이렇게 대괄호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3,2를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될 거예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보통은 대괄호 안에다가는 무조건 필드명을 넣는 겁니다.
항상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뭐 컨트롤 원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조건부 서식이나 간단한 함수 그리고 지금처럼 쿼리 작성이나 이제 필드에다가 제목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필드명을 지칭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대괄호 열고 닫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계속 연습을 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 플러스 전월 미납액 곱하기 이거 있죠. 이거 계산할 때 보통 전기 또는 상하수도인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어우,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될 텐데요. 자, 제가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당월 관리비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내 눈에 보이는 건 당월 관리비가 보여야 되고 이렇게거든요. 자, 이걸 제가 좀 더 넓혀가지고 해보면은 일단은 관리비 플러스 전월 미납액 곱하기 1.01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죠. 관리비 플러스 전월 미납액 곱하기 1.01 출장 점검비예요. 근데 이 출장 점검비 쪽이 있죠. 출장 점검비 쪽은 수리 항목이 전기 또는 상하수도인 경우에는 35,000 그래점이 0이에요. 그때는 IF랑 O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다시 써볼까요? 지금 관리비 플러스 전월 미납액 플러스 1.0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해줘야 돼요? 출장 점검비는 여기다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if는 if라고 만약에 라고 해서 OR을 넣는 이유는 조건이 두 개라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리 항목이 전기인 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수리 항목이 같아야 돼. 뭐랑? 전기랑 같아야 돼. 그리고 OR 이렇게 가도 돼요. 이게 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수리 항목이 뭐랑 같아야 돼? 상하수도 이렇게 상하수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다 맞았잖아요. 그러면 콤마 그러면은 뭐야? 35,000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0 이렇게 가는 거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알아서 이제 OR로 바뀌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월 관리비로 가볼까요? 당월 관리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화 형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보통 이 친구를 여기 클릭한 상태로 속성 시트라고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죠. 누르면은 형식을 통화 형식으로 해주셔야지만 금액으로 나올 거고요. 맨 옆에 상가 번호 이 친구 있죠. 상가 번호는 내림차순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렬 쪽에 내림차순 저장 누르고 열기 누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상과 권리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B23 주용주 월세 수량 요거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신 것들이라서 2022 452750 이 친구 지금 관리비 .00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관리비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관리비가 여기 있죠? 이 친구가 지금 표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될 거예요. 안 됐네요. 다시 디자인 보기 관리비를 형식을 그러면은 일반 숫자 같은 걸로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또 계속 바꾸면 되니까요. 네, 잘 됐네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콤마가 안 붙여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 가서 저희가 적을게요.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하는 걸 적어주면은 완료가 될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자세히는 안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전월 미납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냥 .00은 없어지는 거 보니까 디자인북에서 그림과 완전하게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당월 관리비는 94250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쿼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2번이거든요. 이 쿼리 하나 달랑 하나 만드는데 90점이나 돼요. 왜냐? 함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번에 쿼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고요. 쿼리를 또 만들어요. 쿼리를 또 만듭니다. 이번에는 근데 테이블을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쿼리를 만들 거예요. 이때는 어떤 것들을 또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상가 번호를 기준으로 관계 설정을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쿼리를 또 하나 만들 거니까 일단은 관계 설정을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3에서는 관계 설정을 미리 하고 쿼리 작성을 진행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도구 쪽에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테이블 상가 관리랑 보수 업체 정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요. 지금 이 친구 두 개를 관계 설정한다라는 얘기는 보통 기본 키들끼리 매칭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필드 같은 걸로도 매칭을 시켜 주셔야지만 걔네들끼리의 이 설정이 딱 아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우러지는 설정들끼리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이걸 바꿀 때 너도 이거 바꿔야 돼. 이런 게 관계 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상가 번호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가 번호가 이쪽에 있으니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드래그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조인 유형 들어가세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행만 포함. 이거 그대로 멘트 써져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확인. 만들기. 이렇게 딱 선만 그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 누르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신다? 쿼리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들기 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거 두 개 이용한다 했었죠? 추가 달아주고 설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럼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면은 안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쿼리 일단 저장부터 해서 상가 관리 현황 분석으로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옮겨 볼게요. 첫 번째는 상가 번호인데 보통 상가 번호 두 개 있죠. 기본키 되어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 요청일. 점검 요청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드래그 해주시고 담당자 여기 있네요. 담당자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관리비 여기 있죠. 옮겨주고 수리 항목까지 옮겨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옮겼으면 몇 가지 이제 조건 같은 것들을 설정할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조건들을 설정할 거냐면은 밑에 있는 얘네들을 읽어볼 거예요. 자, 주소가 서울시로 시작하고 그럼 주소가 서울시로 시작하는 거 먼저 할까요? 주소면은 여기 주소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주소를 어차피 주소는 뜨면 안 되거든요. 주소를 넣긴 넣는데 표시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 쪽 있죠. 여기 조건 쪽. 여기다가 시작한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아까 위에서 배웠던 like. 그 다음에 시작할 거니까 서울시로 시작한다. 별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비가 50만 이상이에요. 관리비 여기 있죠. 조건 쪽에다가 이상한 이상인데 50만 이상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 요청일 기준으로 정렬. 점검 요청일을 기준으로 정렬한다는 얘기는 무슨 정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죠? 지금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점검 요청일은 오름차순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두 번째 쿼리 만드는 부분이 여기가 조금 더 점수가 10점 낮아지는데 함수 엄청 쓰고 90점. 이거는 간단하게 조건만 썼는데도 80점. 근데 조건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like가 두 번이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지금 문제의 주소가 안 보이잖아요. 주소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를 넣은 이유는 왜냐? 왜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소가 서울시인 거 시작을 해야 되는 걸 넣기 때문에 대신에 표시만 안 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상가 관리 현황 분석 열기. 그러면 지금 뭐만 나와 있어요? 하나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왜 하나만 나오냐면 저희가 여기서 하나밖에 안 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수실 정보도 그렇고 저희가 담당자 같은 게 하나밖에 입력을 안 했거든요. 저희가 뭘 안 해서 그러냐면 이걸 안 해서 그렇죠. 이거를 다 치셨으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나오실 겁니다.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강에서 이걸 좀 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좀 깔끔하게 결과 화면을 잘 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3번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 4번에 대한 폼과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보고서 6번에 대한 레이블 보고서는 저희가 4강이랑 5강에서 11월달, 12월달 기출문제 할 때 그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리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제가 2강에서 말씀드린 거 3강에서 똑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응을 조금만 더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강에서는 타이핑까지도 치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3강 22년도 10월달 기출문제에서 또 문제 1, 2, 3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